기어이 박준기 대감의 개가 되신 것입니까? 이충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안 김씨 부인은 남편 이충일이 없는 틈을 타 방안을 뒤졌고 곧 박준기와 이충일이 맺은 계약서 서류 원본을 보고는 깜짝 놀라 언성을 높여 화를 내기를 도대체 왜 이러셨습니까? 박준기 대감에게 그리 당하고도 또 멋모르고 당하고 계신 겝니까? 기어이 박준길 대감의 개가 되었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이충일은 성가시던 성규진의 가상과 식솔도 모두 빼앗고 금덩이 덕에 부귀영화까지 누리게 된 참이라 한창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김씨 부인을 이해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화를 내었고 이에 김씨 부인도 지지 않고 응수했으니 박준기 대감이 왜 당신과 이 일을 도모했게요?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은 쏙 빠져나가고 당신에게 다 뒤집어 씌울 계략이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희낙낙거리고 계시다니 제 오장육부가 몽땅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말로는 김씨 부인을 이기지 못할 것 같자 이충일은 오른손을 천장으로 확 들어 올리면서 마치 김씨 부인의 뺨을 내려칠 것처럼 행동했지만 김씨 부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하길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으니 당장 이 짓을 그만두세요. 당신에게는 처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덕훈이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김씨 부인의 직언을 듣고도 박준기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한 이충일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올바른 선택 때문에 가문이 번성하게 되었다 허세에 취해 있었죠. 한편 김씨 부인은 영모의 증자가 될 수 있는 계약서 원본을 파기해야겠다 마음먹었지만 이미 김씨 부인의 의도를 눈치챈 이충일은 박준기와 맺은 계약서 원본을 아내가 못 찾을 만한 곳에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충일 집안의 모든 식솔들에게 앞으로 김씨 부인의 동태를 살펴 자신에게 보고하고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말고 무조건 알리라 일렀습니다. 그렇게 김씨 부인은 자신의 친정에서 데려온 노비와 함께 자신의 집안에서 고립되고 말았고 이를 믿고 맡길 만한 식솔 하나 없는 처지가 되었죠. 그렇기에 늦은 밤 저녁 뜻밖의 사람을 하나 불러 신중히 말을 건넸으니 그 상대는 바로 막심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우리 집안 식솔들이 잘 대해주긴 하느냐? 막심은 도대체 김씨 부인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떨떠름하게 대답하길. 예, 잘 대해주는구만요. 그런데 지를 왜 부르신 거예요? 우리 태영마님 근황을 물으시는 거라면 지는 하나도 몰라요. 그때 그 집 나오고 저랑은 영 끊겼슈. 그러자 김씨 부인이 미소 지으며 답하길 그럴 리가. 지난번 보니 너와 옥태영의 사이가 보통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마치 가족같이 서로를 아끼는 것 같아. 참 신기하기도 했다. 너는 원래 너의 주인을 너의 가족처럼 모시는 게냐? 그러자 막심이 코웃음을 치며 말하길 뭐 아무 주인이나 가족같이 모시나요? 사람이 사람 같아야 가족같이 모시죠. 어후, 저 이충일 대감 보면 무슨 개. 까지 말하다가 막심이 말을 멈추고는 땅바닥에 철푸덕 무릎을 꿇고 빌기를 아이고 마님 지가 말이 헛나왔슈. 지발 용서해 주셔요. 그러자 김씨 부인이 미소 지으며 막심을 일으키며 말하길 내가 보기에도 내 남편이 개자식 같더냐? 그럼 너와 내가 보는 눈이 비슷한가 보다. 아무래도 너와 나는 통하는 게 많아 보이니 나와도 옥태영과 잘 지냈던 것처럼 사이좋게 지내줄 수 있겠느냐? 막심은 도대체 이게 뭔 조화인가 싶어서 아리송에 당장 대답을 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왜인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김씨 부인과 이충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으며 김씨 부인이 이혼도 불사하고 있고 어쩌면 이 상황이 막심과 옥태영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갈지도 모른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막심은 그날 이후로 김씨 부인이 시키는 것은 다 해내겠다 약조하고 김씨 부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던 중 잠호당의 모임이 열렸고 부인들은 평소와는 다른 김씨 부인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늘 흐트러짐 없이 고고하고 품이 있으며 누구에게도 딱히 곁을 주지 않는 차가운 이성의 소유자였던 김씨 부인이 썩은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막심을 곁에 두고 있었기에 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홍씨 부인이 김씨 부인을 꼬드겨 막심이를 장에 팔아버리자고 이야기하길 김씨 부인 왜 그리 망설이십니까? 이 노비들을 데리고 있어봤자 김씨 부인에게 위해만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막심이 이것은 백의 어미로 양반을 모욕한 몸종 아닙니까? 곧 노비장이 열린다고 하니 당장 내답하세요. 김씨 부인은 홍씨 부인의 말을 자르며 말하길 홍씨 부인, 그게 무슨 막말이십니까? 저희 집 노비는 제가 알아서 할 터이니 이만 소란 피우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홍씨 부인은 입을 삐죽거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막심이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김씨 부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수행해내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충일이 숨긴 박준기 대감과의 계약서 원본은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막심은 이충일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귀신처럼 이충일의 집안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한편 이충일과 박준기의 금광을 수색하느라 운봉산에 있던 옥태영은 칼을 들고 설치는
천승희를 보면서 의아해하며 말하길 그 칼, 혹시 다룰 줄 아세요? 그러자 천승희가 어깨를 으쓱대며 대답하길 내가 공연할 때 칼춤을 춘 적이 있었다. 구덕이 내가 원하면 내 직접 보여주마. 멋있다고 쓰러지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화려한 칼춤을 보여주었으나 옥태영은 한숨만 쉬며 고개를 돌려버렸으니 마음이 다급해진 천승희가 묻길 왜 아무런 대답이 없느냐? 어땠느냐? 어땠었냐고. 멋있었냐? 그러자 옥태영이 집 위에 대나무를 세워놓으며 한번 쳐보세요. 하자 천승희가 피식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이 정도는 자른다고 칼을 휘둘렀으나 대나무가 부러지기는커녕 미동도 없었으니 민망해진 천승희가 내가 사실 이걸로 뭘 잘라본 적은 없다고 당황해했고 옥태영은 천승희의 자세를 다시 잡아주며 말하길 발을 밀어 올곧게 만든 후 한 발 내디디면서 단전에 힘을 끌어올리세요. 칼끝에 그 힘을 넣는다 생각하시고 단번에 내리치셔야 합니다. 다시. 그렇게 옥태영이 시킨 대로 칼을 휘두르니 대나무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되었고 천승희가 신기해하자 옥태영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길 사병을 마주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당황한 천승희가 사람을 두 동강 내라는 말인가 싶어서 사람한테 하라고. 우리 그냥 수색만 하는 거 아니야? 라며 긴장한 모습을 보이자 옥태영이 여유롭게 말하길 운이 나쁘면 사병들에게 들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자 여전히 쫄아있던 천승희는 근데 뭐 있어봤자 한두 명 있겠지? 라며 실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충일 집안 수색을 마친 막심이 김씨 부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전해주었고 김씨 부인은 막심과 함께 운봉산에 있는 옥태영을 만나러 왔습니다. 김씨 부인을 보고 놀란 옥태영과 천승희가 우리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느냐 말하자 김씨 부인은 막심을 쳐다보았고 당황한 막심은 김씨 부인도 우리 편이라면서 옥태영과 천승희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김씨 부인이 어두운 얼굴로 말하길 태영마님께서는 법전을 줄줄 꿰고 계신다지요. 혹시 이혼과 관련한 법도 꿰고 계신지요? 옥태영이 당황한 얼굴로 무슨 말인지 묻자 김씨 부인이 박준기와 이충일의 계약서 원본을 옥태영에게 건네면서 말을 하길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것까진 이해하나 제 부군 때문에 제 아들 덕훈이까지 앞길이 막히다 못해 목숨 또한 부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곧 오고야 말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박준기의 개가 된 이충일이란 작자와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이혼이란 게 가능은 한 것인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혼을 선택하면 곧 멸문지화가 될 이씨 집안과의 연은 완전히 끊기고 그 화가 우리 덕훈이에게 안 미칠 수는 있는 건지 내 그대의 도움을 받고자 왔소. 나의 외지부가 되어줄 수 있겠소? 마치 곧 쓰러질 듯이 말하는 김씨 부인을 보고는 옥태영은 그녀가 진심인 것을 확인했고 단호하게 꾹 다문 입술을 하고는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김씨 부인은 이충일이 박준기에게 당하기 전에 외지부 옥태영과 관찰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목숨과 아들의 목숨만은 구해낼 수 있었고 옥태영의 똑 부러지는 변론으로 인해 거주할 집과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진짜 영모를 꾀하고 성규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충일과 박준기는 차명에 처해졌고 임금을 속인 죄로 그들의 목은 한양 도성에 걸리며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옥태영은 성규진의 가상과 식솔뿐 아니라 박준기와 이충일의 가상과 식솔까지 가져오며 집안을 완전히 일으켰습니다. 얼마 후 안정을 찾은 김씨 부인은 옥태영을 찾아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하길 나를 돕는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어 고마웠소. 당신 같은 외지부를 만난 게 행운이었소. 덕분에 내 아들의 목숨을 구했구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겠소. 김씨 부인은 옥태영에게 공손하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